이번 영상은 도서출판 윌북에서 출간한 카를 지크문트의 어떻게 수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레퍼런스로 만들었습니다. 무한대와 0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한소는? 심지어 미적분을 만든 뉴턴과 라이프니츠도 무한소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사실. 무한소에 대한 수학자들의 고민은 미적분을 해석학으로 진화시키는데, 구약 성경의 역사 열왕기에는 지름이 10큐빗, 둘레가 30큐빗인 둥근 연못이 등장합니다. 원의 둘레가 지름의 3배? 기원전 최고의 수학 천재 알키메데스는 모래 위에 원을 그려가며 생각합니다. 3배는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알키메데스는 원을 아주 짧은 선분으로 꺾어 그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하! 원의 둘레의 길이는 내접 다각형보다는 길고 외접 다각형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었으니 알키메데스는 정삼각형으로부터 출발하여 변의 개수를 2배로 늘려갑니다. 정육각형, 정십이각형, 정이십사각형, 정사십팔각형, 그리고 마침내 정96각형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원조율은 3과 71분의 10보다 크고 3과 7분의 1보다는 작은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없었던 십진소수로 나타내면 원조율은 3.1408과 3.1429 사이였죠. 이는 오늘날의 원조율 파이는 3.141592땡땡땡과 큰 오차가 없습니다. 수학 천재 알키메데스는 원조율 파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1761년 수학자 람베르트에 의해 원조율 파이가 실제로 무리수임이 증명되죠. Anyway, 알키메데스의 이 아이디어는 무한소 기하학 미분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천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당시 알키메데스의 조국 시라쿠사는 로마의 침략을 받았으며 기나긴 공성전 끝에 시라쿠사가 함락되고 한 로마의 병사가 모래 위에 수학을 그리고 있는 알키메데스를 위협합니다. 내 원을 망치지 말게. 알키메데스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로마의 장군 마르켈루스는 병사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알키메데스의 묘비에 원기둥과 2에 내접하는 구를 그려줍니다. 신기하게도 두 도형의 부피의 비는 3대2, 건널비의 비도 3대2죠. 마르켈루스가 그의 업적을 묘비에 새겨넣은 것입니다. 알키메데스는 오늘날 뉴턴, 가우스와 함께 세계 3대 수학자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무한소는 수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로마의 기독교가 유럽을 장악하면서 1000년 넘게 수학의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19세기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쇠라가 제작기간 2년에 걸쳐 모래알처럼 작은 점을 수없이 찍어가는 극한의 노가다 작업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이 기법이 바로 점묘화법입니다. 400년 전 수학자들도 비슷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이 모이면 직선, 직선이 모이면 평면, 평면이 모이면 입체가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2000년 전 유클리드 선생님은 원론에서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선은 넓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쇠라의 점은 확대해보면 제법 넓이를 가진 도형이었지만 유클리드의 점은 아무리 모아도 선이 될 수 없으며 유클리드의 선은 아무리 모아도 넓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무한소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연속적인 건 뭔지, 무한소는 뭔지, 수학자들은 0보다는 크고 임의의 실수보다는 작은 최소량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630년경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수학자 카발리에리는 불가불량, 즉 쪼갤 수 없는 도형의 최소량을 정의하는데, 이에 따르면 평면 도형의 불가불량은 선분, 입체 도형의 불가불량은 단면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높이가 같은 두 도형을 세웠을 때 임의의 위치에서 불가불량이 같다면 두 평면 도형은 넓이가 같고 두 입체 도형은 부피가 같다는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르면 밑변이 고정된 삼각형의 꼭지점을 평행선을 따라 이동시켜도 그 넓이는 변하지 않으며 알키메데스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구의 부피는 원기둥에서 원뿔을 제외시킨 부분의 부피와 같은 것이었죠. Amazing! 도형의 넓이와 부피에 대한 많은 공식들이 맞아떨어지니 수학자들은 불가불량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기토 명제로 근대 철학의 서막을 열고 좌표 기하학을 창시하여 대수학과 기하학을 통합시켜버린 데카르트는 곡선이란 짧은 선분들의 연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어깨 위에서 수학사 최고의 라이벌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분을 탄생시키는데, 대략적인 컨셉은 이러합니다.
y는 fx 위에서 두 점 a와 t에 대하여 선분 at의 기울기는 t가 a에 가까이 가면 x는 a에서 곡선의 순간 변화율을 f-a, 즉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죠. 이에 따르면 시각 t초에서 곡선의 위치가 ft,gt일 때 5초 후 속도는 f-5, g-5, 운동하는 물체의 순간 속도, 즉 빠르기와 방향을 계산하여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분량은 뭐고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건 뭔지, 도대체 미분이 왜 이렇게 정교한 건지 수학자들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카발리에리는 엄밀성은 철학의 관심사이지 기하학의 관심사는 아니오 라고 답변을 회피했으며, 라이프니츠는 b를 구할 때 0이 아닌 무한히 작은 양을 고려하는 것은 요긴 하지만 이 양은 큰 양과 함께 나타날 때는 거부된다. 일타 강사의 다크스킬 같은 표현으로 얼버무렸고, 뉴턴은 0으로 사라지는 양의 비율이 접근하는 극한값이지, 그럴싸한 표현으로 미분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은 의심 없이 미분을 사용했지만 수학이 엄밀성을 추구하면서 무한소에 대한 의혹이 커집니다. 18세기 철학자이자 궤변론자 조지 버클리 주교는 사라진 양의 유령이지 라고 무한소를 조롱합니다. 오류를 제거하면 참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수학자들은 버클리의 말을 무시하면서도 뭔가 깔끔하고 엄밀하게 제압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월클 수학자 코시와 칼 바이어스트라스는 엡실론 델타 논법을 탄생시킵니다. 우선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a에서의 b벨트라고 해보죠. 이를 계산하면 x 빼기 a는 마이너스 b와 b 사이, x는 a 빼기 b와 a 더하기 b 사이, 즉 x는 a에서 좌우로 b만큼 벌린 벨트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죠. 엡실론 델타 논법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x 빼기 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fx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죠. 이는 x가 a로 갈 때 fx가 l에 수렴하는 경우 y는 l에서 아무리 폭이 작은 엡실론 벨트를 만들어도 x는 a에서 델타 벨트가 존재하여 그 함수값이 엡실론 벨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x가 a로 갈 때 fx가 l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 y는 l에서 엡실론 벨트를 만들었을 때 x는 a에서 어떤 델타 벨트도 그 함수값이 엡실론 벨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아니,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지 이렇게까지? 네, 미시의 세계에서는 눈을 믿지 말고 오직 수학을 믿어야 합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 덕분에 함수의 극한이 엄밀하게 정의되었고, 미적분은 해석학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한소라는 유령은 사막으로 쫓겨나 수학자들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집합론의 창시자 칸토어는 무한소를 콜레라균으로 치부했으며, 수리 논리학의 대가 러셀은 무한소가 불필요하고 자기 모순적이므로 내다 버리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막에서 방황하던 무한소는 1960년대에 에이브러햄 로빈슨을 만나 수학의 오아시스로 복귀하는데, 이게 바로 비표준 해석학입니다. 로빈슨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보다 큰 수를 무한대로, n분의 1보다 작은 양수를 무한소로 정의하고,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 실수 체계에 무한대와 무한소를 합친 초실수 체계를 탄생시킵니다. 이는 단지 로빈슨이 무한대와 무한소를 정의했다가 아니라 초실수 체계 내에서 유의미한 연산의 확장은 물론 해석학의 통상적 조작이 그럴싸하게 맞는다는 것, 무한소가 유령에서 새로운 인간종으로 당당하게 복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카를 지크문트가 집필한 도서출판 윌북에 어떻게 수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토대로 무한소 논쟁의 재미있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지크문트는 괴델, 프로이트, 볼츠만, 슈레딩거, 칼 포퍼 등등 역대급 동문들이 거쳐간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교의 명예 교수로 진화적 게임 이론의 선구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은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기하와 논리, 미적분과 확률, 언어와 철학을 넘나들게 해주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시험대에 오른 시대, 수학과 철학에서 이성적 사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패티였습니다. 바이.